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들은 20주년 꾸준히 사랑받는 책,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책, 그만큼 호불호도 많은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은 회사 개인 책상에 꽂아놨었거든요. 책을 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몇 분께 이 책을 선물해 줬었네요. 저한테 책 빌려달라고 많이 해주세요. 책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생기면 이벤트로 해도 좋겠네요. 좋은 50억 자산가 5번째 걸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책 내용은 로버트 기요사키님의 어릴 적 영향을 끼쳤던 친구 부자 아빠와 자신의 가난한 아빠로부터 받았던 영감들로 쓰여진 책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했었던 부자들의 필수 요소와 노하우들을 책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책은 몇 가지 에피소드와 교훈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20주년판은 챕터 1개 뒤에 요약 챕터 1개가 더 있습니다. 1+1이네요. 한번 읽으면 2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다. 로버트는 9살 때 친구 마이크의 부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자 교육을 듣기 위한 몇 가지 인내심 테스트를 거치고 부자 수업을 받게 되죠. 여러분은 9살 때 뭐 했었나요? 저는 빨리 독립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의식이나 자의식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무의식으로 오시게 되었을 텐데요. 원하시는 그것들을 꼭 이루시기를 저 역시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자 아버지의 핵심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들은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책에서 계속 나오는 부자 아빠와 로버트 기요사키님은 좀 맵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운 소리로 잔소리하는 분들을 좋아해서 이 책을 매우 귀감 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불호가 있다고 그냥 안 읽는 것보다는 어느 책에서든지 도움될 만한 지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한 번쯤은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읽었던 내용이 중요한 순간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9살 기요사키와 친구 마이크는 부자 아빠의 조언을 깨닫고 바로 만화책 대여점을 열어봅니다. 부자 아빠 슈퍼에서 잠시 진열되었다가 수거되는 만화책을 받아옵니다. 팔지 않겠다고 허락을 받은 만화책을 모아 미니 만화책방을 열었습니다. 또 믿을만한 마이크의 여동생을 사서로 둬서 본인들이 없을 때도 만화책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참 대단하죠? 9살 아이들이 무자본에 참 델룸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기가 궁금했는데요. 내용은 훌쩍 커서 47세에 은퇴한 기요사키님으로 넘어갑니다. 청년기가 중간중간 간략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행사가 되기도 하고 제록스 회사에 들어가 탑5 영업사원이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기간에 사업체와 부동산 사업을 읽어내며 부자로 우뚝 섰습니다. 저도 2033년을 바라보면 비슷한 나이가 될 것 같은데요. 47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변화하는 과정을 꾸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은퇴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부채와 자산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데요. 1. 부자는 자산을 산다. 2.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3.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여러분,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세요? 집은 부채일까요? 자산일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997년 나의 50번째 생일인 4월 8일 출간되었다. 비틀즈 앨범과 달리 그 책은 즉각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초기 책은 여러 출판사에게 거절을 당해 기요사키님 자비로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환불능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터졌고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 교훈의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들의 집은 결코 자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나오자마자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2000년대가 되어서 호평을 얻기 시작하였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광폭적인 인기를 얻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표 같은 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 3 인플레이션 시대 월급쟁이 기억나시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처럼 집은 부채인지 자산인지는 개인이 생각하고 정해야 할 목 같습니다. 다만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이라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초표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가실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수입을 생성하는 자산을 구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라. 특히 기요사키님은 부동산 투자와 사업 그리고 신생기업 주식 투자로 부를 일궈냈습니다.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코어를 정리해봤는데요. 1. 회계 공부, 수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2. 투자 공부, 금융 공부죠.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 세일즈 및 세미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가 있으면 분야가 다르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돈 없이 부동산 매매법을 배운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 방법을 평생 써먹었다고 자주 말하십니다. 4. 자기개발, 오디오나 CD로도 계속 듣고 책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자기개발 하시는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로 조금이나마 적용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 기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기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다른 이에게 기부를 해야 돈이 들어온다는 내용은 제 핵심 가치와도 일맥상통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여기자 이야기, 주변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던 지인들 등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매운맛으로 자주 하셔서 고소의 나라 미국에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좀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죠? 아쉬워야 책을 더 읽으시겠죠? 책 읽기에 책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은요, 제 주변의 부자 아빠를 찾아 직접 만난 썰이에요. 제 어릴 적부터 자주 도와주시던 친척분이 계신데 책 읽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명절에도 종종 찾아뵙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진급도에서 겸사겸사 감사했었다고 밥을 한번 사드린다고 했었죠. 여러분, 누가 진급해서 밥 사준다고 하면 시원하게 얻어먹잖아요. 근데 다르시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무한리필집을 가자고 하십니다. 부자들은 내 돈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돈도 중요하다는 것을 얼핏 느꼈어요. 그 외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요건 아까우니까 차차 풀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이들 학원 덜 보내더라도 개인연금은 꼭 들어라. 네, 책 읽기에 한 문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위해 일할 돈 고용하기. 한 단어로는요, 너도 부자빠.